챕터 8 상상력 천재의 발견 꿈 너머의 세계까지 꿈꾸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당신은 E는 mc2로 설명될 수 있다. E는 당신의 에너지, m은 당신의 몸무게, C는 광속이다. 이 공식에 따르면 당신의 에너지는 몸무게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다. 만일 당신이 60kg이라면 당신이 가진 에너지는 60 곱하기 30만 곱하기 1000 곱하기 30만 곱하기 1000이 된다. 물질 10g 속에는 900조 줄의 에너지가 숨어있다. 석탄 한 개를 그냥 태우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으면 백열등 하나를 4시간 정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으로 에너지를 얻으면 같은 전구를 1조 6,800억 시간 동안 빛나게 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의 육체 안에 숨어있는 모든 에너지 방출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육체뿐이 아니라 정신 속에 숨어있는 에너지까지 모두 쓸 수 있다면. 1줄은 1kg의 물체를 1m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이런 가정을 해보자. 서울에 있는 당신에게 분초를 다투는 급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런 당신 앞에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온다. 알고 보니 아버지 중마고우다. 당신은 극진한 인사를 올린다. 그분은 흡족한 얼굴로 인사를 받더니 신속하게 가방 한 개를 건넨다. 웬일인가 싶어 열어보니 집신이 들어있다. 그것도 무려 10켤레나. 어리둥절해하는 당신에게 아버지의 중마고우가 말씀하신다. 급히 부산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들어서 집신을 좀 사왔네. 허나 부산이 어디 하루 이틀 걸리는 데인가? 10컬레라도 금방 해질 것세. 그러니 노잣돈 든든하게 챙겨가게. 앞으로 집신을 10컬레 더 사야 할지도 모르니 말일세. 당신은 어이가 없지만 이내 사람 좋은 웃음을 지며 대답한대. 아이고 어르신, 요새는 고속열차가 있어서요. 가만히 앉아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답니다. 그것도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자 아버지의 중마고우가 화를 내며 말한다. 예끼 이 사람아, 거짓말도 의본시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잔말 말고 집신이나 받게. 당신은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러나 싶어 두 눈을 가르게 뜨고 바라본다. 눈빛은 물론이고 얼굴 표정까지 진지하다. 알고 보니 이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오직 걸어서 가는 것밖에 없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당신은 갑자기 시공이 뒤틀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당신은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그분께 고속열차와 고속버스 그리고 자가용에 대해 설명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분은 당신을 미친놈 바라보듯 한다. 마침내는 헛다란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탄식한다. 자네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구면 나 원참 서울에서 부산까지 앉아서 갈 수 있다고 하질 않나.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고 하질 않나. 헛소리라도 정도가 있지. 그나저나 자네 아버지가 안 됐구만 안 됐어. 당신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에 들어있는 성공법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전까지 아인슈타인은 실패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다. 학창시절 그는 왕따했다. 누구보다 담임선생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도 그를 바보 취급했다. 그부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덕분에 그는 학교라면 질색을 했고 15살에 자퇴를 해야 했다. 아인슈타인이 바보 취급을 당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실제로 바보였다. 비록 대부분의 과목에서 낙제를 하고 인간관계는 폐쇄적이었지만 아인슈타인은 수학과 과학은 굉장히 잘했기에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해서도 별 볼 일 없는 삶은 계속되었다. 성적은 중상 정도였고 인간관계는 힘들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실업자로 전락했다. 그는 취직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머리를 숙였지만 원하는 직장은 얻지 못했다. 이후 천우신조로 직장을 잡긴 했지만 그토록 소망하던 물리학 관련 직장이 아니었다. 하루 종일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일을 하는 특허국이었다. 천하의 아인슈타인은 이곳에서 상사들의 눈치를 봐가며 물리학이나 수학 서적을 읽었다. 알다시피 아인슈타인은 10대 시절부터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며 우주의 법칙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 법칙을 인생에 적용할 줄은 몰랐다. 그에게서 상대성 이론은 단지 물리학 이론일 뿐이었다. 실패만 거듭하는 인생이 어느 날 지겨웠던 걸까?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 같다. 아니,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들을 곰곰이 음미해보며 그는 분명 그랬던 것 같다. 다음 말을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착각에 불과하다. 물리적 실체들은 3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4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나는 상상력이라는 물감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상상력은 미리 보기다. 다가올 삶을 보여주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기초해서 남긴 앞의 말을 성공에 대입해 풀어보자. 1. 우리는 보통 과거, 현재, 미래를 단면적으로 생각한다. 전교 1등인 고등학생과 전교 500등인 고등학생을 떠올려보라. 그리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당신은 둘 중 누가 성공자라고 생각하는가? 또 사회에 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100이면 100 전교 1등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을 따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미래는 과거나 현재와 상관없다. 즉 전교 500등도 전교 1등보다 얼마든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2. 우리는 보통 물질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돈이 돈을 벌어다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들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이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마음의 에너지가 돈을 벌어다 준다. 이상하게 들리는가? 그렇다면 최초의 종잣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보라. 모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종잣돈은 목표액을 채우기 전까지는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야 모아진다. 만일 이 의지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종잣돈 모으기는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돈을 버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겉보기에는 돈이 돈을 버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 같은 사업을 벌여도 크게 모험적으로 벌이고 그 결과 거금을 벌어들인다. 즉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돈을 번다. 3. 우리는 보통 상상력보다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우리 중 누구도 노숙인을 존경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성의 이론에 따르면 비록 노숙인도 얼마든지 존경할 수 있다. 상상의 세계에서는 노숙인도 얼마든지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상상력을 잘 신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마음의 눈으로 지금과 달리 크게 성공한 미래의 나를 보게 되더라 그것을 진짜라고 믿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저 싱겁게 한번 웃으며 에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공상 그만하고 일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행위는 자기 스스로 미래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성 이론의 세 가지 성공 법칙.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세 가지 성공 법칙을 자신의 인생에 다음과 같이 적용했다. 첫째, 시간관념을 바꾸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관계 실패, 취직 실패, 물리학계 진입 실패라는 세 가지 치명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록 취직에 성공하긴 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장은 아니었다. 미래 또한 우울하기만 했다. 현재를 기초로 가늠해본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삶, 특허청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는 삶, 무명 물리학도로서의 삶 말고는 달려올 것이 없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관찰한 뒤 잘못된 과거관념이 잘못된 한계를 만들었고 잘못된 미래 또한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 기억이 현재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으며 현재의 불안한 미래 전망이 미래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시간관념을 가졌다. 과거와 현재는 미래와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하자 아인슈타인의 내면에 새로운 믿음이 생겼다. 과거에 얼마나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현재 어떤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든 그에 상관없이 자신은 얼마든지 눈부신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둘째, 물질관념을 바꾸었다. 아인슈타인이 얻고 싶었던 물질적 성공은 세 가지였다. 경제적 성공, 사회적 성공, 학문적 성공.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하고 싶은 물리학 연구만 마음껏 하며 살아도 쪼들리기는커녕 부자로 살고 물리학계와 대중에게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 정상과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은 물론이었다. 물론 현실적인 조건들만 놓고 보면 세 가지 성공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의 시각으로 보면 마음의 에너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아인슈타인이 전에 가졌던 물질관념은 고전 뉴턴 물리학적 관념이었다. 그러니까 물질은 물질이 있어야 생긴다는 식의 관념.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각계의 튼튼한 인맥이 있어야 하고 학문적으로 성공하려면 학계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이었다. 아인슈타인은 다름 아닌 이 관념의 에너지가 한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성공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대성 이론을 통해 물리적 성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아인슈타인은 에너지의 한계를 없애버렸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의 에너지가 미래를 향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에너지는 무한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무한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셋째, 브이드로 미래를 자유롭게 그렸다.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에게 브이드의 진실에 대해 알려주었다. 고전 뉴턴 물리학적 개념에 따르면 V드는 공상에 불과하다. V드는 V드로 끝나지 R이 되지 않는다. 허나 상대성 이론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V드야말로 R을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상상 속의 실험실에 실험을 했다. 그 실험은 단순한 가상의 실험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현실의 실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실험이었다. 현실 세계에서는 재료나 실험기구의 한계 또는 실험자의 무의식적인 실수로 인해 얼마든지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삼각형 그리기를 생각해보라.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자와 연필로 그리는 삼각형은 절대 불완전한 삼각형이다.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삼각형이라도 고배율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선이 삐뚤빼뚤 튀어나와 있지 않나. 꼭지점으로 선이 막 올라가 있지 않나. 정체불명의 이상한 도형에 불과하다. 허나 상상의 세계에서는 절대 완전한 삼각형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현실 세계의 삼각형은 가짜요. 상상 속의 삼각형만이 진짜다라는 말까지 했다. 아무튼 아인슈타인은 완벽한 실험을 가능케 한 그 놀라운 상상력으로 미래를 마음껏 그렸다. 절대로 한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자신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세계는 물론이고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것 같은 그 너머의 세계까지 그렸다. 결과는 놀랐다. 아인슈타인은 가난한 무명의 물리학도에서 물리학 게스트로 떠올랐고 소망대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것도 세계 각국의 명문대학에 서로 모색하기 위해 안달하는 30세를 앞둔 시점에 일어난 일이다. 아인슈타인이 40대에 진입한 1919년에는 영국의 천문학자의 딩턴이 계기일식을 관증해 상대성 이론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사실이 전 세계로 보도되어 그는 순식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물론이고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만나고 싶어하는 세계 인기 제1위 순위의 인물이 되었다. 이후의 삶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 같다. 말 그대로 쏟아졌다. 학문적, 사회적, 경제적 성공이 이 세 가지는 아인슈타인이 지구를 떠날까지 그칠 줄 몰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상대성 이론의 시각으로 꿈을 보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인 1905년에 발표되었다. 당시에 우리나라 민중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집신을 신고 걸어가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자가용이나 KTX 고속버스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설렁탕 몇 그릇 값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것도 단체로 앉아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다. 앞에서 나는 21세기에 집신 타령하는 사람의 얘기를 싫었다. 내가 이야기를 싫은 것은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알다시피 나는 우리나라에 생생하게 꿈꾸며 이루어진다는 말을 대중적으로 처음 전파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꿈보다는 현실을 바라볼 때가 많다. RMVD 공식을 잘 실천하가도 금방 까먹곤 한다. 때로는 게으른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겨우 VD를 하곤 한다. 부끄럽지만 사실이다. 나는 이번 장을 쓰며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기로 했다. 이루어야 할 꿈은 많고 시간은 적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더욱 열심히 더욱 많이 생생하게 꿈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야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제부터 나는 꿈꾸기를 잊어버릴 때마다 게으르게 꿈꿀 때마다 21세기에 집신타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리려고 한다. 다름 아닌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려고 한다.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비디를 할 것 같다. 21세기에는 21세기에 걸맞는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19세기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갈 줄은 알아도 마음의 에너지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줄은 모른다. 내 현실이 이렇게 어떻게 꿈을 꿔? 라든지 생생하게 궁금해 이루어진다고 그런 헛소리를 믿냐 같은 말이나 한다. 만일 22세기나 23세기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VD다. 라는 사실이 대중적인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 미래의 사람들은 꿈꾸는 족구자 두루했던 21세기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이제 우리는 상대성 이론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노력을 등한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아인슈타인도 누구보다 노력했다. 그는 10대 중반부터 막대한 독서와 함께 상상 실험을 시작했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초인간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루 업무를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는 상사 몰래 수학 및 물리학 공부를 했다. 또 퇴근해서는 아이의 유모차를 밀면서도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다. 비록 실험실에서 먹고 자는 과학자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아인슈타인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공부를 하거나 상상 실험을 하고 있었다. 아인슈타인과 비슷한 말을 한 천재가 있다. 파블로 피카소다. 피카소는 VD와 노력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상상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온 정성을 기울여 상상하라. 상상력이 일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 상상은 행동을 위한 것이다. 행동이 없다면 상상은 무의미하다. 상상은 행동을 구체하기 위해 있고 행동을 현실화하기 위해 있다. 모든 성공의 기본 열쇠는 행동이다. 그럼 아인슈타인과 피카소의 말을 기초로 결론을 내려보자.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하라. 1. 과거와 현재의 나는 잊어라. 오직 미래의 나만 생각하라. 2. 환경이나 현실을 탓하기에 앞서 마음의 에너지를 믿어라. 자신이 꿈꾸는 성공에 걸맞은 마음의 에너지를 갖기 위해 노력하라. 3. 상상력을 물감 삼아 새로운 미래를 마음껏 그려라. 4.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라.
꿈 에너지의 한계란 없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질이 나타나려면 먼저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VD가 있어야 R이 있다. 에너지를 VD라고 하면 물질은 R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당신이 인생에서 특별한 무엇을 만들어내고 싶다며 무엇보다 먼저 특별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엔 실패자였다. 하지만 다른 실패자들과 달리 그들은 성공을 열망했고 그 에너지가 그들로 하여금 참혹한 실패를 듣고 다시 일어서게 했다. 그러자 그들 앞에 새로운 현실이 나타났다. 나의 이 말을 끌어당기며 법칙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우주에 생각을 보내면 우주가 거기에 응답해서 원하는 것을 보내준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꿈꾸는 다락방 1편 개정 증보판에서도 밝혔지만 그것은 19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고대 브라만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주와 인간의 잠재의식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섬기는 뉴에이지 종교의 일종인 신사상운동이라는 종교의 교리에 불과하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에너지가 곧 물질이 된다고. 이는 R은 VD 공식은 말한다. VD가 곧 R이 된다고. 당신이 가슴속에 품은 뜨거운 꿈,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텅 빈 진공 속에 에너지를 흘려보내면 그 즉시 물질이 생긴다는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에게는 입자 가속기가 있는 실험실에서 얼마든지 관찰 가능한 사실이다. R은 VD 공식도 마찬가지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인생을 걸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뤄본 사람들에게는 RMVD 공식은 상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다. 만일 당신이 후자에 속한다면 하루빨리 전자로 변화하길 바란다. 불가능한 꿈을 이루는 감격을 맛보길 바란다. 열망이 뭔지 아는 사람들만이 RMVD 공식을 실천한다. 가슴이 불처럼 뜨거운 사람들만이 RMVD 공식을 경험한다. 인간을 학력이나 재력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꿈, 믿음, 용기, 가능성 같은 내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만이 RMVD 공식을 이해한다. 벼랑 끝에 몰려본 사람 그리고 마음의 힘으로 그 벼랑이를 날아서 안전한 지점에 착륙해본 사람만이 RMVD 공식을 인정한다. 당신도 RMVD 공식을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살아나고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꿈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